제주도에서 드론 날리다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네.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FPV 드론 날리는 괴짜입니다. 오늘은 DJI의 새 FPV 드론이 DJI 아바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발매 전에 DJI 측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한 달 정도 써봤고요. 최종 발매될 기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바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FPV 드론이 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FPV는 First Person View의 약자로 1인칭 시점으로 날리는 드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FPV 드론을 활용하면 일반 드론으로는 촬영할 수 없는 이런 역동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상업적 촬영이 아닌 취미로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일반인이 아바타로 FPV에 도전해보는 것을 중점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바타의 기본 구성은 드론, 고글,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로 기존 컨트롤러와 드론을 추가로 한 대 더 받고 추가 배터리 2개와 배터리 4개를 충전 가능한 충전기가 포함된 플라이모어 키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 셔터 스피드를 낮게 조절해 모션 블루를 줄 수 있게 도와주는 ND 필터 세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매 가능한 제품 구성으로는 먼저 아바타 단품으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 고글2 DJI 모션 컨트롤러 세트로 사거나 아니면 고글2 대신에 이전 버전인 고글 V2 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품 액세서리로는 아바타 플라이모어 키트, 아바타 ND 필터 세트, DJI FPV 조종기가 있습니다. 일단 휴대성이 쩐다 입니다. 일반적인 FPV 드론은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드론을 만드는 것부터 조종도 더럽게 어렵고 휴대성은 없어요. 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어디 갈 때 들고 가기가 싫어요. 너무 짐이 많습니다. 근데 DJI 아바타와 고글2는 일단 작습니다. 특히 고글 사이즈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전 고글은 기본 덩치도 크고 어디에 넣을 때마다 안테나 4개를 조립해야 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고글2는 이렇게 기본 사이즈부터 날씬하고 안테나도 2개만 톡톡 접으면 돼서 진짜 편합니다. 아바타 자체도 사이즈가 진짜 작죠. 3인치 커스텀 기체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게다가 가드가 짱짱하게 있어서 굉장히 튼튼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튼튼한지 아닌지는 살려주세요. 굴려봐야 알겠죠. 그리고 카메라 덮개만 씌우면 다른 건 별도의 조립 없이 아무데나 막 담아서 쓸 수 있어요.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사이즈야 뭐 말할 게 없죠. 모션 컨트롤러는 500mm 생수보다도 작고 기본 컨트롤러도 그냥 게임기 크기입니다. 스틱도 빼지고요. 배터리 사이즈는 커스텀 기체에 쓰는 배터리와 비슷하고요. 배터리 자체에서 전원을 켜고 끄고 남은 용량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충전기에서 휴대성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또 USB-C 타입 PD 충전을 지원해서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100W 충전기를 써서 해봤는데 거의 70W까지 뽑아주고 완충하는 데는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매우 중요한 휴대성이 아주 좋다는 거 짚고 가고요. 근데 작기만 하고 비행성이 안 좋거나 너무 어려우면 소용이 없겠죠?
계속 말하지만 현재 커스텀 FPV는 모든 게 다 어렵고 불편합니다. 기기가 다 있다고 해도 연결하고 세팅해서 하늘에 띄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서 매번 고수분들에게 부탁드려서 해결했거든요. 근데 아바타는 기기끼리의 연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오래 꾹 누르면 바인딩 모드가 됩니다. 고글에서도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바인딩 모드가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고글과 드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컨트롤러와 모션 컨트롤러도 방법이 똑같습니다. 전원 버튼을 오래 꾹 누르면 바인딩 모드가 되고요. 드론도 아까처럼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바인딩 모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쉽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만 하면 모든 연결이 다 끝난 거라서 바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테스트 비행을 하러 왔는데요. 모든 세팅은 다 했고 전원을 켜고 고글을 쓰는 순간 드는 생각은 약간 예전에 FHD 보다가 4K 처음 보는 순간 느낌이랄까요? 고글2가 완전 밝고 선명해졌습니다. 고글1 화면은 8비트 SDR 화면이었는데 고글2는 10비트 HD 마이크로 OLED 스크린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밝기도 최대 밝기가 700니트까지 간다고 해서 쨍한 화질로 비행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직접 봐야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R 기기보다 더 정밀하게 눈 사이 간격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초점은 양쪽 눈 따로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290g으로 가벼워져서 목에 부담도 없었고요. 버튼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비행에는 모션 컨트롤러가 아니라 저에게 익숙한 기본 컨트롤러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FPV 드론은 그냥 가만히 떠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데요. 아바타는 기본적인 호버링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늘에 가만히 떠있을 수가 있고요. 호버링만 하는 경우에는 약 18분 정도 떠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NS 모드는 호버링을 지원하는 덕분에 초보자도 바로 FPV 비행을 할 수 있지만 역시 FPV는 M 모드인 완전 수동 모드를 써줘야 자유롭게 날 수 있죠. 그리고 비행 중에 카메라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바타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냥 커스텀 FPV는 안 되거든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기존 커스텀 FPV 3인치와 비슷한 비행성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힘이 좋아서 커스텀 5인치 기체까지는 아니지만 크기 대비 힘이 굉장히 좋은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고글에 H로 홈포인트 표시가 돼서 출발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락스테디라는 흔들림 보정 기능 또한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요. 락스테디를 사용하지 않은 영상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FPV에 도전했다가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견적입니다. FPV로 멋지게 촬영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높이 떠서 가면 아무리 빨라도 그냥 들어온 영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면이나 피사체에 붙어서 가면 갈수록 같은 속도라도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견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상업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야 투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견적이 나면 드론을 날리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집니다.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한 번의 실수 혹은 자연재해로 이렇게 되니까 진짜 현타가 장난이 아닙니다. FPV를 접는 일까지 생겨버려요. 그래서 FPV 드론은 기본적인 내구성이 진짜 중요한데 아바타를 리뷰하면서 여러 번 떨궜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에 이상이 없었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락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거북이 모드라고 해서 드론을 자동으로 뒤집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드론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비오는 날까지 비행을 해봤는데요. 물론 방수 전용 드론은 아니기 때문에 비오는 날 촬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날리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요. 파도가 튈 수도 있고 폭포에 물이 튈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방수가 안 된다면 드론과 바로 빠이빠이 하겠지만 아바타는 이 정도 비오는 상황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비행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비오는 날엔 날리지 마세요.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두 번째 비행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요. 노을과 성벽을 멋있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바타는 이미지 센서 크기가 1.7분의 1로 이전 DJI FPV보다 더 커졌고요. 영상 해상도는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또 미니3 프로에서처럼 D 시네라이크를 지원해서 물이 빠진 것처럼 촬영한 다음에 더 넓은 보정폭을 가지고 색 보정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글과 조종기 신호는 O3를 써서 전작보다 더 발전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신호 성능이 발전해도 날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신호가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너무 멀리 가거나 신호가 어딘가에 반사될 공간이 없는 완전한 음영지역으로 가는 경우에 그렇고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신호가 끊어지는 사고를 겪을 확률이 더 높겠죠. 무섭지만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현재 제 위치는 HD가 표시된 곳 아래쪽에 흰색깔 돌이 있는 곳에 있고요. 제 위치가 보이지 않는 나무 사이나 골짜기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신호를 반사할 곳이 없어서 신호가 바로 뚝 잘리게 됩니다. 드론이 점점 앞으로 가면서 제 위치가 점점 가려지죠? 이렇게 신호가 끊겼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잘리고 나면 고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고 조종기도 안 먹히기 때문에 와 진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 상태로 한 30초 정도 있다가 갑자기 띠릭 하면서 연결되더니 신호가 잡히고 고글에 아바타 화면이 떴습니다. 제가 신호가 끊길 수밖에 없는 음영지역으로 드론을 보내서 신호가 뚝 잘린 거고요. 그 순간 RTH 기능이 작동하면서 신호가 끊긴 곳으로 드론이 돌아가고 설정해놓은 고도로 상승하면서 다시 고글 조종기에 기체가 연결이 된 겁니다. 아바타에 녹화된 장면을 보면 지금 이 타이밍에 신호가 잘려서 드론이 스스로 멈췄고요. 호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신호가 처음 잘린 곳으로 돌아가고요. RTH 발동 시 설정해놓은 고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진짜 이런 신뢰도 높은 RTH 기능은 FPV 입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커스텀 FPV는 신호가 잘리면 그냥 바로 뚝 떨어지거나 GPS를 달아서 RTH와 똑같은 레스큐가 발동을 해도 아바타와 비교해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린다고 거금을 들여 샀는데 실수 한 번에 드론과 이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현타 가거나 드론을 잡겠죠. 저도 몇 번이나 FPV를 접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바타의 신뢰도 높은 RTH를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마음 놓고 비행에 집중을 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초보자분들에게도 진짜 소중한 기능이고 또 아바타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아바타로 멋진 서퍼분들을 찍기 위해서 양양에 왔습니다. 서퍼분들을 찍으려면 수면 비행을 해야겠죠. 수면 차량은 진짜 위험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두 번의 기회가 없는 비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무섭지만 또 물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수면 위를 낮고 아슬아슬하게 나는 것만큼 멋진 게 또 없습니다. 기존 커스텀 FPV에서 수면 비행을 할 때는 오직 눈으로만 물의 높낮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없는 거울 같은 수명을 비행할 때에는 높이 가늠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물에 처박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도 수면 높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아바타에서는 하방 장애물 센서가 매우 정밀합니다. 그래서 수면에서도 높이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비행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낮은 고도가 되었을 때는 빨갛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물에 닿지 않고 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줘서 수면 위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땅 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조공 비행을 도와주는 센서를 통해서 같은 속도로 날리더라도 훨씬 더 역동적인 비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센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100%는 없겠죠? 100번 잘 되다가도 한번 실패하면 견적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사용자가 조심해서 날려야 합니다. 뭐고? 왜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노? 저는 아바타 이전에 커스텀 FPV 드론을 많이 날려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날릴 수 있었지만 완전 처음 FPV를 날려보는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래서 실제로 FPV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직접 아바타를 날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기본 구성품에 일반 조종기가 아닌 모션 컨트롤러가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모션 컨트롤러는 워낙 직관적이기 때문에 첫 비행에서도 거의 원하는 대로 아바타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저공 완전 잘 되는데. 그리고 역시 하방 장애물 센서가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속도가 와, 완전 붙었어. 이렇게 초보자도 바닥에 딱 붙어서 속도감을 안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박을 것 같이 불안하다고 하면 이렇게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멈춥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도 아바타를 날려보게 했는데요. 역시 FPV 드론을 실제로 처음 조종해보고 모션 컨트롤러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습 없이 첫 비행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커스텀 FPV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괜히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션 컨트롤러로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까지는 아직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위해서는 일반 조종기의 M모드로 많은 시뮬레이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입문으로 큰 어려움 없이 빠른 재미를 느끼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DJI 아바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FPV 드론 입문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가지 단점들을 잘 보완한 제품인 듯 합니다. 커스텀 FPV 대비 좋은 휴대성을 가졌으면서도 작은 크기답지 않은 준수한 비행성을 지녔고요. USB-C 타입을 이용한 빠른 PD 충전과 같은 편의성도 있고요. 정밀한 다방 센서와 신호 끊김 시 제대로 작동하는 RTH로 보다 안전하면서도 쉽게 역동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두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튼튼한 내구성도 가졌고요. 또 직관적인 조종 방법으로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모션 컨트롤러까지. 그래서 FPV 입문을 고민하는 분들의 고민을 살짝 덜어드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좋아져서 짐의 부피가 확 줄었기 때문에 미니3 프로와 아바타를 가방 하나에 넣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멋진 풍경들을 골고루 담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 두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풍경을 찍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이 아바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개바